미국 대선이 시작된 오늘도 국경을 넘나들며 국제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요즘이 우리 평론가님의 가장 대박 시즌 아닌가 지금.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예. 요 시즌이 되면은 오히려 미국 정치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좀 바빠지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정치 뉴스를 또 국제 뉴스를 지금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뭐 네. 다른 얘기보다도 뭐 미국 대선 얘기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께서도 사실 예.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실제로 미국 대선의 열기를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유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유세 현장에 나간다든지 그런 건 네. 아니지만 이제 뉴스를 이제 TV로 보거나 이제 뭐 이제 신문으로 읽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201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 들어왔지만은 그 힐러리하고의 대선 경선 네. 과정은 이제 쭉 지켜봤고 이제 오바마 이제 또 하는 거는 좀 초반에 이제 뒷부분을 받고 뭐 이랬어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오바마가 됐고 힐러리 그때 당시에 힐러리 트럼프 이 두 사람은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바람이 확 부른 거는 맞고 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계속 앞서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한국 들어와서 봤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이제 다들 충격을 먹고 네. 가짜뉴스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 기사가 갑자기 나오고 샤이 트럼프의 존재에 대해서 맞아요. 막 분석 기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실제 한 200만 표 이상 전국 투표에서는 전국 유권자들에서는 이제 힐러리가 앞섰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는데 이게 미국 선거제도의 이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간접 투표 때문에 이제 가까스로 이겼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그래서 사실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많은 수를 확보해서 맞아요. 306명, 538명 중에서 306명을 트럼프가 확보를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실 미국 선거가 그 전까지는 뭐 여론조사가 그렇게 크게 어긋나거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방송에 나가서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전하면서 클린턴이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아니 뭐 예. 거짓말이라 원래 이거 다 틀려요. 원래 잘 틀립니다. 저도 잘 틀려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이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센세이셔널했다라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번 놀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덜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뜨겁다라는 느낌이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얘기 나오는 거는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박빙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냥 뭐 150년 만에 가장 치열한 접전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양극화 현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유권자들이 분열 양상을 좀 강하게 표출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해리스라는 두 사람을 놓고도 역대 미국 대선에서 보지 못했던 대결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남녀의 대결은 저희가 2016년에 힐러리와 트럼프를 한번 봤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둘 다 백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해리스가 여성이지만 백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흑인이었어도 무난하게 이겼는데 여성 플러스 이제 흑인 플러스 아시아계가 돼버리니까 이건 알 수 없는데 그리고 현직 부통령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사실 올라왔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은 대선에서 그러니까 각 당마다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에 대해서 사실 어떤 사람인지가 확 유권자들한테 인식이 되는데 해리스는 후보를 승계를 받은 굉장히 유일한 후보가 됐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또 처음이에요. 유권자들한테 부통령이긴 했지만 가장 유명한 부통령이지만 가장 무명인 사람. 네. 그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해리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까지 또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것까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본인이 한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나오고 나서 다시 그러게요. 도전을 하는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 역사에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라고 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뭐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최초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성 대 남성이긴 합니다만 또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또다시 이제 또 미국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큰 두 개의 전쟁. 그것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외부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미국 대선을 굉장히 초박빙 구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럼 미국 유권자들은 일단 내 삶에 관심이 가장 많은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내가 근래에 체감을 했던 것 중에 가장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것 자체. 그리고 트럼프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훨씬 더 민감해진 상황에 내 삶도 힘들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이민자 문제까지 겹치면 사람들은 더 우경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민자 문제가 또 하나 그러니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초박빙 구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 2016년 대선 이후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신중해졌습니다. 본인들이 많이 틀려서 예. 그때 트럼프가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취임을 하면서 이거 정말 가짜 뉴스들이다. 얘네 여론조사 다 틀렸잖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하나 보니까 빼놓고 아마 다 거의 다 틀렸던 걸로 다 기억해요. 틀렸습니다. 예, 예.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성 언론, 미디어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온갖 가짜 뉴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할 정도로 페이크 뉴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핏하면 가짜 뉴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그 정권 그 이양 과정이 매끄럽지가 못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의사당을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장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 모든 중심에 사실은 트럼프가 있고 아주 이례적인 후보인 해리스가 있고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거죠. 듣다 보니까 굉장히 현기증 나네요. 일단은 뭐 지금 최근에 얘기를 따르면은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지면은 대선 불복하겠다. 네. 이거를 미리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속 있고. 얘기하고 있죠. 와,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이 참정권이라고 하죠. 투표권이 주어진 게 이제 다 다른데 그렇죠. 흑인과 여성의 순서를 보면은 흑인은 1870년에 투표권이 주어졌고 여성은 1920년에 그렇죠. 주어졌으니까 50년 시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인데 먼저 대통령이 된 게 힐러리가 백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못 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자연스럽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여성이 제가 말씀드린 건 여성이 대통령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먼저 나왔어요, 여성 대통령이.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미국에 아직도 여성 대통령이 없어가 사실은 놀라운 상황인데요. 미국 전체 인구 중에 60% 정도가 백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백인들 중에서도 의외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백인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지지자를 지난번 선거에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은 학력 수준이 낮은 백인 남성들이 주 지지층이었고 예. 그리고 백인 여성들 중에서도 그 남성과 함께 사는 여성들의 경우 특히나 조금 보수적인 성향의 그 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남편을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성별이나 이런 거 인종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문제에서 약간 이제 비껴나 있던 존재들이 백인 여성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뭐 해리스의 지지층이었던 흑인 남성들의 지지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를 걱정을 했지만 정작 이제 투표가 가까워 올수록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사실은 핵심일 것이다. 특히 이제 샤이 트럼프처럼
남편한테 말은 못하지만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여성,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낙태권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예, 임신 중지권. 예. 네, 그게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사실은 보수적으로 다시 판결이 뒤집힘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흑인 남성들의 표심보다는 사실은 백인 여성들, 그동안 보수적이었던, 그래서 트럼프나 공화당을 찍었던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샤이하게 은밀하게 해리스 지지로 나타나게 되면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이제 젠더의 정체성보다도 예를 들면은 뭐 대구 경북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네.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성향을 갖는 건 당연한데 최근에 네.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화장실에다가 네. 쉿 남편 몰래 해리스 찍자 이런 포스트잇을 다 붙이고 다녀가지고 네. 이게 또 그래서 이게 이제 남편 몰래 해리스를 찍은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폭스뉴스가 이거는 불륜이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굉장히 막판으로 막 이게 젠더 갈등이라고 해야 돼. 이 젠더 대결이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게 해리스의 공약이 주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실 해리스는 여성이라는 걸 되게 안 내세웠어요. 예. 힐러리 때는 여성이라는 걸 일부러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소녀들이요. 야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너네들의 희망의 증거가 되겠어 라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결집하라고.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실패를 했고 해리스는 그래서 여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부각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트럼프가 오히려 해리스는 여성이잖아. 얘가 세계의 독재자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어. 로켓맨 김정은을 누가 상대하겠어. 나 이외에는 없어. 라는 식으로 계속 남성들의 표심을 자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 미국의 대통령은 강한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얘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어. 강한 미국을 만들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해리스는 사실은 그러면 여성들의 표심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법한 임신 중지 권한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화장실에 붓고 있다는 그 남편 몰래 찍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TV 정치 광고도 캠페인 광고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남편 앞에서는 아무 반응 안 보이다가 기표소 들어가가지고 해리스를 찍고 나오는 여성, 공화당 지지자 여성의 모습을 담은 광고를 내보내면서 이게 주목을 못 받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막판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해리스가 결국은 성공을 한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집중을 시켰다는 거죠. 성공을 했는지 여부는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가 끝나고 개표를 해봐야 아는 건데 일단은 네. 지금 상황의 전망들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네. 7개 경합주가 결국은 중요하다. 네. 뭐 펜실베이니아, 뭐 위스콘신, 미시간, 뭐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조지아,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뭐 나머지 주들은 다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 이 7개 그 스윙 스테이트는 뭐 통계마다 그러니까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은 그냥 다 오차범위 내에 있더라고요. 뭐 48대 뭐 47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어떻게 그래도 미국 현지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 7개 경합주에 걸려 있는 선거인단이 93명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표 초반에 두세 곳에서 어떤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합주에서도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잖아요. 8,200만 명이 전체적으로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사전 투표로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경합주에서 과연 사전 투표율이 어땠느냐.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8,2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뭐 직접 현장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우편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우편 투표가 언제 도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회수율이라고 하죠. 실제 유효 투표로 인정되는 숫자가 지난 대선의 경우 71%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똑같이 투표를 했다라는 게 하나고 예. 그래서 그 경합주 내에서도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수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일단은 경합주에서 공화당 대 민주당이 거의 비슷하게 사전 투표를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그 민주당이 공화당 훨씬 그러니까 보수 맞죠. 진영에서 한국도 약간 그런 사전 투표에 대한 그런 민주당 쪽이 더 높은 게 불신이 있었는데 있었죠. 그러니까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도 트럼프가 특히 이거 뭐 부정 대선이다. 그렇죠. 부정 투표다. 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좀 저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트럼프 후보도 굉장히 독려를 했다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경합주 중에서 몇 개 주가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굉장히 재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 당일날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가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화당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보다는 그건 불확실하니까 가서 사전 투표 현장에 가서 하는 쪽을 선호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투표율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또 핵심이거든요. 힐러리랑 그 트럼프가 붙었던 2016년에 전체 투표율이 55.7%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힐러리가 좀 비호감 이미지가 높아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66.9%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사전 투표는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전체 투표율에서 과연 60%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측이 결집했다는 증거인데 만약에 투표율이 생각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어느 쪽이 그럼 투표를 안 했겠느냐. 해리스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를 떨치지 못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해리스가 더 유리해질 것이다. 거죠. 이렇게 네.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죠. 지난번 4년 전에는 66%, 67% 정도 나왔는데 꽤 높았죠. 지금은 그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때보다 일단 등록 유권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2억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엄청 많이 지금 제가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그거죠. 경합주에서 과연 사전 투표의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짧은데 윤곽은 언제 드러나요? 그러면? 그 원래는 보통 이제 밤 지나면서 새벽 정도면 드러나잖아요. 예. 이번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정도면 아니요. 윤곽이 안 드러나나요? 네. 그 다음 날이 돼야죠. 왜냐하면은 예.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내일 오후 3시까지 투표가 이어지거든요. 예. 미 전역이 시차가 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일 밤 이후가 지나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한 후보가 이기지 못할 경우 재검표라든지 소송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 칼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